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각기 다른 성격과 파워를 지닌 국가들이 미국 신임 대통령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잡지 슈피겔은 독일이 주도해서 유럽 경제와 정치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 의회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도 의회 연설이라는 영광은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고, 영국 국민의 미국 대통령 방문 반대 청원 서명은 이어집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지난 30년 동안 주장해온 미국의 추악한 맨얼굴을 보여줬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은 오늘 항고심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오늘 아침 이번 케이스가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물고문을 지지했던 좌한유 전 법률자문은 이번 이민 행정명령이 너무 나갔다고 평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신임 대통령이 경제 재건에 성공하길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립니다.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오바마 케어와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계층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가 매춘 합법화 법안을 심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사람의 반 정도가 열렬히 지지하고 약 반 정도는 지독하게 경멸하는 45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외부 내부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의 오늘이 이제 17일째인데 이 같은 도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공개적으로는 그런 그 표정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또는 정치성에 있어서 세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일의 주말 매거진 슈피겔의 사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니 반대하기 위해서 유럽 동맹을 결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슈피겔이 너무나 또 영향력 있는 그런 그 매거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슈피겔의 그 최근 잡지를 보면은 맨 앞이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잡지 시사 주간지 타임이나 뉴스위크와 마찬가지인데 그 슈피겔이라고 써 있고 하얀 바탕에 최근에 그 커버 스토리입니다. 왼손에 자유의 여신상의 목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 식칼을 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왼손에 번쩍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쓴 사설에서 슈피겔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이 위협이라는 것을 정말로 그 앞장서서 이 슈피겔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이 미국과 대치를 해야지 된다거나 아니면 미국과 접촉을 포기한다는 것,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이 지금 강하게 뭉쳐서 정치, 경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온갖 단어를 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행정명령에 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뭉쳐서 방어해야지 된다. 스스로 방어력을 갖춰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국가이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이 독일이 주최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리고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의 존재도 장애라고 했습니다. 힘과 불끈하는 성질인 그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함도 독일이 이 같은 유럽 방어에 앞장서기에 굉장히 어려운 장애이고, 그리고 한쪽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외교적으로 반응해야지 된다 하는 주장 같은 것을 완전히 뿌리치기도 무척 어렵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이런 말을 쓰는 자체가 참 고통스럽다면서 미국 대통령은 병적인 거짓말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도 선언하면서 가로 열고 이 말을 쓰기도 고통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부터 모두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힘의 균형을 과소평가하는 큰 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장관 대행을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이라고 했다면서 해고했는데 그런 상황을 배신이라고 표현한 인간은 로마를 멸망시킨 네로 로마 황제뿐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름 있는 지도자 가운데서는요, 폭군의 생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독일과 유럽은 지금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늠름하게 대처하고 외쳐야지 되는 그런 단어들을 민주주의, 자유, 서구, 그리고 동맹이라고 썼습니다. 영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의회 연설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양원 의회에서 세계 지도자가 연설한다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면서 미국에서도 뭐 몇 명밖에 못했죠.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영국의 가치와 미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종차별과 남녀차별 그 성향 같은 것을 드러낸 충분하게 확인된 그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양원 의회에서 연설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게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영국의 정치인들은 아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7개국 무슬림 국가의 여행객과 난민을 일시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이민 행정명령을 발효시킨 이후 지금 뭐 중지됐지만 완전히 그 영국 방문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국 방문도 영국인들도 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어떤 그 청원서에 같은 거 서명을 하고 있는데 100만 명 훨씬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영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원서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땡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진짜 추악한 얼굴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란이 미국의 정치, 경제, 윤리, 사회 기반이 깡그리 붕괴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선거 캠페인에서 그 이후 모든 것을 보여줬다면서 최근에는 공항에서 5살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우는 그게 바로 미국 인권의 현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내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그들에게 보여준 친절을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트윗한 것에 대해서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자신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새 대통령은 이란이 오바마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why? 라고 반문을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설쳐돼서 IS를 만들어서 아니면 이라크, 시리아에 전쟁을 지속시켜서 2009년 그 이란 내부에 폭동을 일으켜서 오바마는 이란에 경제 제재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경제 제재를 해봤자 이란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란은 어떤 적도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게 이란 최고 지도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나를 두려워하라고 말하지만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노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합니다. 독일, 영국, 그리고 이란에서 나온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 2주일 조금 넘는 그의 그 행정명령 발동,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3시에 제9 항소법원 샌프란시스코 이제 뭐 서부 지역 뭐 하와이까지를 다 커버하죠. 여기서 이제 원고가 워싱턴 주가 되고 왜냐하면은 워싱턴 주의 그 연방 판사가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 전국적으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일단 그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연방 법무부입니다. 이제 항소법원에서 연방 법무부에서는
제임스 로버트 시애틀의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 중지하라 이런 것을 또 중지해달라 이민 행정 명령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면 이제 이란을 포함해서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었더니요. 7개국의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뭐 일부 처음보다는 약간 수정됐기는 하지만 방문도 지금 금지가 되고 일정 기간 그리고 그 난민은 120일 방문은 90일 금지가 되는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해달라게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젯밤에 연방 법무부에서 이제 서류 같은 것을 접수를 시켰고 오늘 전화로 피고 측의 의견 30분, 원고 측의 의견 30분을 듣게 됩니다. 항소법원 판사 이제 3명이 하는데 이제 2명은 뭐 그 민주에서 그리고 1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아마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말을 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에서의 이 같은 그 항고심 같은 것은 오늘은 그 시애틀의 그 연방 판사 쪽으로 결판이 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변호사는 주민이나 그 여러 그 주립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도 이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보고 그리고 이것은 무슬림을 차별하는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종교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제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글쎄요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연방 대법원까지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 어떻게 될지 이 행정명령을 원상으로 회복시켜라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공항에서 여러 가지 뭐 혼란도 있을 테고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를 시키면은 지금 있는 대로 빨리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되고 계속 결정을 만약에 미루고 여러 가지를 심의하게 된다면 그래도 이번 행정명령이 90일, 12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그 조절을 해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방 대법원까지 오늘은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경우 연방 그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날짜도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인준 청문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열려 있지만 일단 그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 시애틀 워싱턴주 또 워싱턴주의 그 제임스 로버트 연방 판사가 내린 효력 그 정지 집행 정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가장 그 진보적인 곳이 바로 그 제9 항소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을 들어보니까 일단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인터뷰를 했고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테고요. 물론 민주당의 국무장관이기는 합니다만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일단은 이 행정명령이 만들어질 때 많은 전문가들과 꼼꼼하게 의논한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그 안전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테러를 일으킨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의도가 참 그 정말 테러를 막기 위해서인가 이것이 지금 의심스럽고 또 이 같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국무장관을 지내본 그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 그런 이 7개국뿐만이 아니라 중동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라든가 얼마나 그 나라에서 반미적인 시각을 받겠는가 그리고 미국이 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그 중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우방국들로부터도 협조받기가 힘들고 아이시스만 도와준다 리크루트 하는데 그런 그 얘기가 있었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여행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일단 미국에서도 영주권자들도 지금 해외 여행을 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급박한 것이 아니면 일단 그 미국에 머물지 하면은 여행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중동 국가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에도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이벤트라든가 요즘은 그 많은 여행 상품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미 뭐 스포츠 이벤트가 언제로 예정돼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해야지 된다고 하면은 뭐 비행기 스케줄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사의 관광 상품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의 멕시코 같은 곳에서의 반미 감정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곳은 여행을 가지 않겠다 해서 실제로 여행업계의 그 수입 감소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9항소법원에서 지금 그 심의를 하게 될 그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어느 사람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100% 그 목적이 테러를 막기 위해서 그 7개국 국가 사람들의 방문객과 그리고 이제 뭐 시리아에서 오는 난민의 입국을 금지시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이 테러에 대해서 거짓 보도를 하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어제 그 군인들 앞에서 플로리다주에서 다시 그 비난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San Bernardino. 네, 제가 이 부분의 단추를 안 On 눌렀어요. 9/11, as they did from Boston to Orlando to San Bernardino, and all across Europe, you've seen what happened in Paris and Nice. All over Europe, it's happening. 미국뿐만이 아니라 It's gotten to a point 유럽에서도 where it's not 이런 even 그 being 테러가 reported. 일어나는데 And 리포트를 in 하고 many 있지 cases, 않다고 얘기를 the very, 합니다. very dishonest press doesn't want to report it. They have their reasons, and you understand that. 언론이 자신들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도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알 것이다 하면서 그 언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좌안유 하면은 국무부에서 일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치를 때 고문이 합법적이다. 그 헌법 안에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법 안에서라고 주장을 해서 민주당으로부터는 수없이 공격을 받았던 한때는 이제 스탠포드에서도 연구를 하기도 했고 남가주의 체프먼 대학교에서도 있었던 좌안유 전 이제 그 국무부의 그 법률 자문이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은 여러 가지 그 이슈에서 너무 많이 그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좌안유 전 그 법률 In the immigration laws, it says you cannot discriminate. The president can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religion, or national origin on who he lets into the country. There's another statute which says, however, when it's in the national interest, the president.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이민법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효를 시킬 수는 있지만 종교라든가 국가라든가 인종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지 되는 게 법과 헌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주장을 What 했습니다. President Trump wanted was a Muslim. 그러자 이제 네, If there really 모슬림을 is a religious motivation behind the executive order, then I think you're running into constitutional. 결국은 그 행정명령의 그 뒤에는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그 종교,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앵커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그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드바이저로 있어서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에 대한 그 캠페인 내내 했었던 공격 이런 것을 이제 그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laintiff in court. Instead, someone 다만 who 이제 actually 그 이번 케이스에 있어서는 누가 고소를 했는가 고소한 것이 이제 그 워싱턴 주가 아니라 사실은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영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했던 그런 개인이 했었으면 주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그 법률가로서 그 좌안유 전 국무부의 법률 자문도 제9항소법원이 굉장히 리버럴하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새로운 바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새 행정부가 새로운 바람이 부니까 또 다른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들도 일어나고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가 다시 취소되기도 하는 미국이 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아니지만 최근에 몇 주일 사이에 큰 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그 우연히 그 퍼블리셔 위클리라는 잡지를 읽다가 미국의 작가들이 요즘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요동치는 미국의 사회 속에서 내가 살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미국에 이제 작가협회가 굉장히 많은데 1912년부터 활동을 해왔었던 그런 그 Authors Guild가 그 스테이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이 어떤 성명이냐면은 지금은 미국이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치에 늘 뭐 어떤 특별한 것을 지지한다던가 반대한다던가 그런 행위를 잘 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 작가들도 정부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 없는 그 조직체가 어디 있겠어요. 다 뭐 지원금도 있고 서로 그 후원해주고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작가라는 그 직업이 가장 그래도 정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작가협회에서 얘기하기를 민주주의의 작가는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그 해야지 될 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중이 굉장히 혼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다 그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단편 작가든 장편 작가든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생각을 그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성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들을 보호한다 하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를 때려잡는다는 뭐 맥카티 시대 때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자유 완전한 그 민주국가가 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협회에서도 1912년도에 생겼으니까 어떤 그 억압을 받을 때 정치적으로 항상 보호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그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민자예요. 작가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벨상이 그 발표될 때마다 10월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이민자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정말로 그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한 사람보다 거의 요즘에는 뭐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이 돼서 미국의 그 노벨상을 안겨주는데, 그런 식으로 작가 중에서도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뭔가 그 목소리를 내야지 된다 하는 게 작가협회의 성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정한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샌버난디노, 브루셀, 그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이런 데서 테러가 일어나도 언론이 자신들의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많은 언론에서 우리가 왜 보도를 하지 않아 하고 다 그 보도한다 하고 그 반대적인 뭐 성명 비슷하게, 뭐 성명도 아니죠. 언론이야 다 그 글로써 말로써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캘리앤드 컨웨이 캠페인에서 완전히 뒤늦게 합류를 해서 이겼다는 영광을 얻게 됐고, 또 열심히 일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 저 말 할 때마다 정말 그 집에 있다가 뛰어나와서 어떤 때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제대로 분장도 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막기 위해, 또 이제 막기는 게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조지타운인가요? 그곳에서 그 정말로 그 어떤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캘리앤 코너웨이를 CNN 방송이 일단은 더 이상은 그 연사로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면 모르는데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이민 법안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이제 그 미국의 안전을 위협받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서 대학살 음모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그야말로 페이크 뭐라고 해야 되죠? 페이크 팩트라고 해야지 되나요? 페이크 팩트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본인 그 캘리앤 코너웨이의 경우는 그래서 얼터너티브 팩트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1984년 조지 오웰의 그 책이 잘 팔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그 진리부라는 게 정부의 그 진리부 미니스트리
트루스든가요, 팩트든가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뭐 하도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백악관 대변인조차 사상 최고로 눈으로 보면 다 아는데 많은 인파가 취임식에 몰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른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얼터너티브 팩트냐 거짓이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CNN에서는 이 여성을 당분간 여성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선임 고문을 당분간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원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군요. 교육부 장관에 대한 투표. 교육부 장관 지명자인데 한 번도 교육계에서 공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 열성이 있고 그리고 그 억만장자고요. 본인의 돈도 조금 들이고 또 기금 모금도 해서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납세자의 세금 같은 것으로 사립학교, 좋아하는 학교로 옮기도록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굉장히 반대라고 공립학교가 훨씬 많은데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또 이제 그 장애인 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 청문회 당시에 뭔가를 잘 답변을 하지 못했고 연방 차원의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 교육은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된다고 답변을 했고 장애인들이나 일반 그 학생들의 졸업률 같은 것도 교육부 장관 지명자인데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도 2명이 그 인준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화당에서 한 명만 더 그 반대가 나와도 마이크 펜스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이제 그 부통령이 해야지 되게 되는 거거든요. 됐군요. confirmed. 네, 51대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화당이 2명이 그 반대를 해서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상원 의장 자격으로 찬성표를 해서 51대 5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네, and the motion to table is agreed to. As unanimous consent, the mandatory quorum call be waived. 네, 지금 이제 미치 맥코넬 그 연방 그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의 음성이었고요. 네, 결국 51대 50으로 지금 그렇게 그 정말 그 반대가 많았던 베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 지명자의 인준이 통과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부통령이 이렇게 그 장관 지명의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241번 1789년부터 타이브레이커 역할을 했었던 그런 그 부통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지난 9년 전에 딕 체니 부통령이 50대 50이었을 때 연방 예산에 관해서 한 표를 던져서 이제 된 것이 있었고 조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것을 그 캐스팅 보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명자에 대해서는 1986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있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처음으로 이 같은 것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험이 꼭 있다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쁜 경험은 경험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그 방면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 게 좋죠. 예를 들면은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음성도 좋고 뭐 뉴스도 많이 알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아주 그 보기에도 누구나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별을 한 그 전문 분야의 그 텔레비전 앵커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교육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은 있었고 공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은 전혀 없어도 지금 미국의 새로운 교육부 장관 베시 디버스 미시건주의 그야말로 그 대단한 뭐 억만장자죠. 뭐 트럼프 행정부는 다 억만장자니까는요. 그러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결국 통과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공화당이 52명 다수당이기 때문에
앤드류 그 퍼스터 CKE 레스토랑의 CEO 칼스 주니어가 있는 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어제 얘기를 했죠. 본인이 몇 년 전에 서류 미비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적이 있는데 몰랐고 안 뒤에는 그 사람을 이제 뭐 해고를 하면서 이제 법적 도움을 줬다. 그리고는 이제 IRS 그 세금을 캘리포니아주에서요 전부 다 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화당에서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고쳤으니까 그 점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는요 93년도에 그 클린턴 시절이었네요. 조 베어드 정말 기억이 나는데요. 법무장관 역시 내니를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었어야지만 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연예 잡지 같은 데서 보도하는 것 보니까 그 카니에 그 웨스트요 프로듀서면서 정말로 최고의 래퍼라고 불리고 있는 카니에 그 웨스트가 지난번 선거에서 투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내가 만약에 투표했다면 트럼프에게 했었을 텐데라고 12월 달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만나고 뭐 직접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 변화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했었던 인기인 카니에 웨스트가 갑자기 그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그 말 같은 것을 다 삭제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는다는 일시적인 그 입국 금지 행정명령 등등 트럼프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다 오프닝 게임이에요.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성격적인 그 대통령스럽지 못함이라든가 뭐 비즈니스적인 그 결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사람들 다 알고 그에게 투표한 단 한 가지는 경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잠시 뒤에 이제 기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얕은 전망이라고 할까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서 미국의 많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잊혀지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취임사가 너무 어둡다, 분열을 조장한다, 밝음과 희망, 철학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그 도시 일자리가 많이 없고 굉장히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곳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다고 지지를 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떠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고 결국은 뭐 오바마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었던 민주당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일자리를 좀 내줘야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 AP통신이군요. 위스콘신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경제 리바이벌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킬 수 있는가. 위스콘신에서 54살의 한 여성이 13개의 봉투 다 페이먼트입니다. 집부터 융자금, 베큐um 클리너 이런 것 등등 지금 시간당 $10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빚을 다 갚으려면은 87년이 걸린다는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다 민주당을 포기를 하고 위스콘신의 크로포드 카운티라는 곳인데 공화당인 억만장자면서 더군다나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에 나온다고 했었을 때 농담하냐면서 웃었는데 남편이 근데 여보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다 돈이 돼. 그 말 듣고는 모든 거 다 상관 안 하겠다. 돈을 만들어낸다니까 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14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그동안 소먹이는 일부터 공장, 봉제 공장 안 한 일이 없이 했고 이제 와서 보니까
임금도 동결되고 뭐 다 헬스케어 같은 거 희망이 없어서 어차피 이렇게 그 궁지에 몰렸으니까 하면서 투표했다는 거예요. 이민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탑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장벽 쌓는 것을 일자리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위스콘신 주에서도 실제로 히스패닉계와 일을 해본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참 그 멕시코에 벽 쌓겠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더럽고 어려운 백인이 하지 않는 일을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 점을 자꾸 잊게 되죠. 한국 사람들도 이민이 지금 너무 많아 하면서 이민 막아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토사구팽 같은 단어를 죄송합니다. 개인 의견 말씀드려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사실은 백인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히스패닉계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보다 더하다고도 통계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열심히 일하고 적은 돈 받고 일하고 이게 다 그 백인들이 안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그러면 뭐 어떤 경우는 스페니쉬도 못할 수도 있을 텐데 보내야지 되는가? 그 국가로 마약과 뭐 이런 것들이 그 총격 범죄 같은 것들이 창고라는 그곳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꼭 그 우리가 살고 봐야지라고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뭘 좀 해주겠지 하는 그 기대를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나 멕시코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65%에서 80%는 사실은 그 아마존도 아마존고 같은 그런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만드는데 뭐 직원이 뭐 10,000 스퀘어 피트, 40,000 스퀘어 피트 돼도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65%에서 80%는 결국 자동화 때문에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세가 높아지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죠. 토마토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토마토가 관세가 20%가 멕시코에서 오는 것이 붙으면 어떡하겠어요. 슈퍼볼 할 때 과카몰레 많이 먹었지만 미국에서 먹고 있는 과카몰레의 80%는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장벽 세운다고 하면서 과카몰레에 그 세금 붙이면은 아주 좋은 값싼 그런 그 아보카도도 먹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 별로 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도시화, 세계화, 기계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풀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는 무효에서 수선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원래 예상했었던 대로 오늘 그 한국일보 일면을 보셔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리필에서 리페어로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적응을 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무역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 하는 게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마이클 무어 교수가 오늘 아침에 그 MSNBC에 나와서 분석을 한 내용이거든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해에 보험이 없었던 사람이 미국의 11%인데 3년 전에 17%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해서 그런데 새로운 가입자의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여서 카이저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150만 명이 새로 가입했는데 630만 명이 공화당 지역에서 더군다나 나이가 많이 들고 시골 지역에서 나이 많이 든 사람 시골 지역 전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리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리페어한다 하는 것이죠.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TPP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마켓 문 닫고 포기하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이 훨씬 피해를 많이 입고 그리고 이것은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의 홈타운 컬럼버스 인디아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또 작은 그 수출에 의존하는 곳인데 미국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수출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 10% 차지하는데 특히 농업 기반인 곳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농업 미국
미국 농산물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역이라든가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무효화하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표현으로 보면은 그쪽에서 배신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깊은 고민이 이미 시작됐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입니다. 각기 다른 성격과 파워를 지닌 국가들이 미국 신임 대통령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잡지 슈피겔은 독일이 주도해서 유럽의 경제와 정치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영국 의회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도 의회 연설이라는 영광은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30년 동안 주장해온 미국의 추악한 맨 얼굴을 보여줬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 오늘 항고심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이번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물고문을 지지했던 좌한유 전 법률 자문은 이번 이민 행정명령이 너무 나갔다고 평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신임 대통령이 경제 재건에 성공하길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오바마 케어와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계층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게 분명해집니다. 마크 펜스 부통령의 한 표 행사로 오늘 교육부 장관 인준이 연방 상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네. 어제 한 청취자분께서 한번 끝날 무렵에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이 시간이 빡빡하네요. 내일부터 시간 조절 조금 더 잘해야죠. 하와이에서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와이식으로 인사하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많이 틀릴까봐. 너무 어색하게 들릴까봐요. 하와이에서 지금 하원 의장이 발의한 것은 아니고 이제 상정을 해서 매춘을 합법화하는 안이 지금 이제 심의가 된다죠. 그리고 경찰이 조사하는 기간 동안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없앤다 하는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와이의 하와이의 뭐죠? 하와이의 감옥에 너무 많은 수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미국이라서요. 급히 말씀드리느냐고요. 하와이에서는 2014년까지는 경찰이 매춘부와 함께 잠잘 수 있다가 조사 기간에도 그러다가 바꿨는데 이번에 이제 또 완전히 매춘을 합법화한다면 경찰이 그렇게 하도록 또 바꾸는 건가요? 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부자와 함께 저는 잘 보지 못한 서핑을 하고 있던데 엘리트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너무 일반 사람들의 생활은 모든 것을 즐기면서 일반 사람들이 밥도 못 먹는 고통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조금